자, 확률과 통계 해보겠습니다. 자, 182쪽에 모집단과 표본을 공부했었죠? 그쵸?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 제곱한 게 분산이죠. 그래서 분산, 이게 모평균, 분산, 표준편차. 자, 이렇게 있죠. 모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표본을 추출을 하죠. 표본 조사를 하죠. 이제 시행을 계속 하겠죠. 이렇게 표본 조사를 이제 뭐 몇 번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표본을 뽑아.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습니다. 어서 와. 그래서 x, 자 x1, x2 해서 표본을 xn 개를 뽑았겠지. 그래서 이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봅니다. x바를. 자, 이 표본들의 평균을 구했어. 그래서 이 표본 자체 내에서 이 표본의 평균이 이제 얘고, 이 표본이 흩어진 정도는 이제 표준편차 s고 s제곱인데 얘랑 얘랑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안 줘줘도 얘랑 얘랑 같다 놓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거의 묻지는 않아요.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표본 평균도 계속 추출을 보건 추출을 할 때마다 조사할 때마다 달라진단 말이야. x바가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다 달라지겠지. 그러면 표본들의 평균도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그죠? 추출할 때마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모평균이랑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너네들 책에는 이거 대문자로 돼 있지? 대문자로 돼 있어. 상관없어요. 대문자랑 소문자랑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다? 그 표본조사다. 표본조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평균 추정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모평균 추정. 이거를 통해서 이게 표본 평균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죠? 모평균은 대략 얘를 계산을 했을 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표준편차의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0.95의 확률이고, 만약에 2.58로 하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게 될 확률이 99%다. 99%다. 0.99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 알겠죠? 네. 지금 구간이 넓지. 실내 구간 넓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얘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 해서 2배의 뭐 1.96, 그러니까 95%일 때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99%일 때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시겠죠? 이제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1교시 때 여기를 끝낼게요. 이제 그 뒤에 통계 파트를 끝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 거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를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학교별로 시험지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앞에서부터 다시 조건부 확률부터 시험 범위가 걸렸으니까 그 수능 특강이든 개념원리든 RPM이든 복습하시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바로 시험 대비 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험 대비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183쪽에 통계조사 봅시다.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건전지의 평균 수면조사. 자, 회사에서 생산된 건전지를 다 전수조사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면 된다. 그 기억은 표본조사고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조사는 전수조사 해야죠, 그죠? 총 인구조사인데 이걸 어떻게 표본만 해? 니은 탈락.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그러니까 등록된 거잖아. 맞죠? 자동차 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분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등록돼 있는 자동차 그 점검하라고 그래. 의무적으로 가서 돈 내고 저기 점검해야 되거든 자동차. 그래서 등록은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도 탈락. 과일의 당도는 그치 그 밑에도 잘 설명돼 있지. 야 과일을 다 먹어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되죠. 과일을 다 먹어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지? 뭐 그리고 굳이 이걸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나 그지? 몇 개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 농가에서 생산된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표본조사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필수 예제 2번에 임의 추출 봅시다. 1, 2, 3, 4, 5에서 자 세개의 다음과 같이 추출을 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한 개씩 복원 추출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공을 자 여기서 세 개의 공을 추출한다는 거는 뽑는데 복원 추출이래. 그럼 복원 추출은 세 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는데 그러면 공을 한 개씩 복원 추출. 그러면 세 개의 공을 뽑는데 자 1번은 한 개씩 복원 추출이래. 복원. 그러니까 총 3개를 뽑는데 한 개씩 복원이면 하나 뽑고 다시 넣고 하나 뽑고 다시 넣고 복원시키고 하나 뽑고 다시 복원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했죠?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에도 다시 5가지 그 다음에도 다시 5가지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잖아. 그래서 5의 몇 제곱? 이제 세제곱이다 해서 이거는 마치 5파이 3이랑 같은 거죠. 5파이 3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다. 한 개씩 비복원. 그러니까 한 개씩 비복원은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은 한 개 뽑고 다시 안 넣는 거야.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안 넣었어. 복원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4개 남았으니까 4가지. 그 다음에 또 안 넣었으니까 이제 남은 공 3개니까 3가지 넣는 거야. 해서 총 가지수는 6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이 5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동시에 뽑는 거야. 3개를 동시에 뽑는 거야. 여기에서 그냥 3개 동시에 뽑는 경우는 조합이죠. 5C3이죠. 5C3. 그죠? 5개 중에서 그냥 3개 뽑는 경우니까. 그래서 5C3이다 이렇게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목평균과 표본평균인데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기고 선생님이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7쪽에 필수 3번 봅시다. 187쪽에 필수 3번. 자 봐봐. 야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풀긴 풀었지. 우리 풀고 넘어가긴 했지 예전에. 그래도 다시 복습을 해보자. 자 187쪽에 필수 3번 봅시다. 자 이게 모집단이래. 모집단. 자 확률 변수 x 모집단인데 1, 2, 3이 있고요. 자 4분의 1, 2분의 1, 자 4분의 1. 자 합쳐서 걔가 1 나오는 거 맞죠? 확률이. 그치? 여기 확률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랬을 때 이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크기 n이 즉 크기 n이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네. 그죠? 그럼 이거는 모평균과 같고 얘는 모분산을 자 n으로 나눈 거랑 같죠? 이해가시죠? 이거 분산이다 이거예요. 모분산이다 이거. 알겠지? 그럼 모평균 구하자. 야 이거 모평균은 이거 그냥 x 이거 2x잖아, 그치? 그래서 모평균 구해봅시다. 모평균 어떻게 구했죠? 그냥 얘네 둘이 곱해서 더했죠? 그래서 얘랑 얘 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1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4분의 3 해서 다 더하면 2. 그래서 자 모평균은 2다. 됐지? 그럼 모분산 보자. 모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편차제곱의 평균을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아니면 재평평제 하셔도 되고요. 좋아. 자, 옆에 그 페이지 봐봐.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앞에 조금 못 들은 거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걸로. 자, 분산은 어떻게 구했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셔도 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시험에는 얘가 좀 많이 나오죠. 얘보다는.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럼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이 2 나왔으니까 편차 구해볼게요. 편차.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1 빼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요. 그럼 편차 제곱하면 1, 0, 1. 그러면 편차 제곱이니까, 자 이제 평균이면 얘랑 이제 다 곱했어야지. 0 곱하다 말하니까 얘랑 곱해서 이제 더하면 2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이죠 지금. 자 그러면 2분의 1을 자 나눠야 돼. 뭘로? 크기로. 그럼 크기가 4네. 그러면 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8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셔도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그러면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냐? 제곱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다 곱해서 더하면 돼.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얘는 2분의 4니까 4분의 8 더하기 9. 그러면 4분의 18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곱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뭐 빼면 돼? 평균 제곱 4 빼면 되겠죠? 4분의 16 빼니까 2. 그래서 2분의 1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다.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갑시다. 넘기고, 자 필수 4, 필수 5 이제 봅시다. 네, 여기 한 장만 하면 또 끝나요. 네, 쉽게 끝난다. 자, 188쪽에 필수 4번 봅시다. 자, 필수 4번.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 자, 정균분포 따는데요. 평균이 얼마고? 1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래. 그러면 5의 제곱이지. 표준 편차가 5래. 그러면 5제곱 얘는 정균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때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인? n. 크기가 n. 자, 이러한 모집단이 있는데, 자, 100개를 추출했대요. 그럼 크기가 100이죠. n이 100이다. 추출해서, 자,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그럼 봐봐. x바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같으니까 150이고요. 그 다음에, 자, 표본 평균의, 표본들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니까 모 표준 편차는 5죠. 그러니까 크기가 100이면 10으로 나누면 2분의 1이시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자, 확률 구하래요. 어떻게? 확률 149 이상, 표본 평균이 149 이상 151 이하의 확률을, 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럼 표준화 하시면 되죠. 표준화 어떻게 하죠? 자, 평균이 150이니까 여기서 150 빼면 마이너스 1를, 자,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2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다. 자, 표준화 했고, 그 다음에 얘는 150 빼면 1. 그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누면 이거의 역수니까 2 이렇게 되겠다. 이거 이제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그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도 이거 대칭이 아니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여기 너희들 구해서 2배 하시면 된다.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거의 얼마나 돼 있냐면
0.477이라고 됐지? 0.477이. 그래서 2배 하시면 돼요. 2배. 하면 정답이겠죠? 2개니까. 4, 7, 2, 14, 7, 2, 14, 4, 2, 8. 그래서 0.9544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됐죠? 네. 그 다음 봅시다. 필수 5번. 필수 예제 5번. 자,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5번. 어느 비행기의 탑승객의 짐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부분 따는데 그럼 4의 제곱, 그지? 평균이고, 자 표준 편차가 4인, 자 모집단이 있는 거지. 정규 부분 따내는 이 비행기의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아 크기가 n이구나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 x 바가 표본 평균 x 바가 있는데 얘가 17 이상, 그 다음에 19 이하, 1 확률이 0.8644다. 8664다. 8664네요. 8664.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자 n값 구하래. n값.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를 시키려면 x바의 평균을 알아야 되고 x바의 평균을 알아야 되고 x바 평균은 모평균은 같으니까 18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문제는 뭐 구하라는 거냐면 n값 구하라는 거야. n값. 그지? 크기 n을 구하라는 거야. 크기.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자 원래 표준 편차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4. 자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해서 확률값 구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얘 표준화 어떻게 하냐면 17에서 18을 빼면 마이너스 1이지. 자 그거를 루트 n분의 4로 나눠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기억나지? 표준하자고 기억나시죠? 평균으로 나눈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평균이고 얘가 표준 편차니까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역수니까 이거의 마이너스에 이거의 분의 1은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될 테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9에서 18 빼면 1인데 이거를 루트 n분의 4로 나누면 이거 역수니까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의 확률이 이거래. 자 그러면 0이고 자 이렇게 있는데 그지? 춥지 않냐? 잠깐 끄자. 야씨. 아니 5도 25도로 해볼까? 25도로 하면 냄새 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으로 똑같지? 여기가 좌우 대칭이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를 2로 나눠보자. 2로 나누면 0.433인데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0.433인데 어디까지가 0.433이면 여기 n이구나. 어디까지가 0.433이면 표를 보면 1.5까지가 그럼 얘가 1.5가 돼야 되네. 그럼 루트 n은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 여기다 4를 곱하면 6이네 6. 그래서 n값은 얼마냐면 36. 그래서 n값 36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없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추정 나왔어요. 추정. 자 190쪽에 추정이죠. 추정도 다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추정도 공부해 봅시다. 자 넘기시고 192, 193, 193 하면 이제 내용이 끝나죠. 해서 자 여기 설명 복습하는 거니까 잘 듣고 이렇게 오늘 이제 진도 복습 끝났으니까 앞에 조건부 학려서부터 다시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제 모르는 거를 질문 받도록 할게요. 확률 통계는 이제 모르는 거 선생님이 또 질문 받는 시간을 시험 볼 때까지 갖도록 하고 미적분은 오늘 저기 이따가 2, 3교시랑 내일 보강까지 해서 미적분도 얼른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 1시간 일찍 오시고 그럼 얼추 다 끝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미적이랑 확통 이제 그 질문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합시다. 192쪽. 자 192, 193, 194 해봅시다. 자 192쪽.
자, 무평균 추정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네, 별로 안 어렵다. 추정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자, 해보겠습니다. 무평균의 추정.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부 수명은 정규분포 따른대요. 알았어, 정규분포 따른대요. 얼마를 따르는지 봅시다. 아, 이거 아까 분필 아까 꺼낸 거 아니야? 어제 꺼냈는데 다 썼어? 분필? 자, 192쪽에, 자, 192쪽 봅시다. 192쪽에, 자, 필수 예제 6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부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르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 크기가 100이네.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추출해서 그 수명을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이 100개에 대한 표본을 추출을 해본 거지. 맞지? 그래서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얼마네? 표본 평균. 이 표본을 뽑았는데 이 100개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네? 평균이 1000이네, 1000. 1000이 나왔고, 그죠? 네.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네? 표준 편차. 여기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얼마래? 이거에 의한 표준 편차. S가 얼마래?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라는 거야. 맞지? 자, 이때 무평균 추정하래. 무평균 추정. 자, 1번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해보려. 그럼 봐봐. 무평균 추정을 해. 야, 해. 어떻게? X바에다가 1000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자, 95%는 1.96 곱하기 루트 N이니까 10분의. 근데 봐봐. 무표준 편차를 해야지. 지금 이거는 추출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추출을 한 영역이고. 자,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안 줘줬지. 맞지? 그럼 봐봐. 이거는 무표준 편차잖아. 근데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그럼 풀 수 없잖아? 맞잖아. 무평균 추정할 수 없잖아.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이 표본 요 하나에, 요 표본의 하나에 흩어진 정도는 똑같겠지. 모집단에서 그대로 추출했으니까 흩어진 정도는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냥 얘도 뭘로 계산하는 거야? 50으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표본의 표준 편차랑 무표준 편차랑 갖다 놓고 푸는 거 알겠어? 주의할 점은 말장난인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얘랑 같이 이건 아니야. 다른 개념이 알겠어? 이게 좀 학생들한테 겁나 헷갈리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그때마다 추출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편차인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딱 여기서 추출을 했지. 그러면 요 안에서의 이 자료가 흩어진, 그러니까 x1부터 x100까지가 흩어진 정도는 무표준 편차랑 같아서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이걸 갖다 놓고 푸는 거야. 알겠지? 해서 자,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무표준 편차를 50으로 놓고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10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50 하면 이게 이제 5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맞죠? 네, 우리 학원 막 초등학생도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 이거 소수의 곱셈하고 있는데 투덜대려나? 아무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99% 신뢰 구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99%는 왜 이렇게 빼기야? 더하기야. 2.58 곱하기 10분의 50. 자, 해서 이쪽도 똑같이 더하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5로. 이해 가시지?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해 가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193쪽 봅시다. 193쪽.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거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93쪽에 실내 구간,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필수 예제 7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이 정규 부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겠죠.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죠? 왜냐면 연소관계 변수니까 다 따르죠. 평균은 몰라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래.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제품의 무게의 평균 M을 자,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표본 집단 있겠지. 표본 집단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떤 표본을 뽑았어.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한 뭐 n개를 뽑았으면 표본 집단이 있겠지. 이건 모집단이고. 그래서 제품 무게의 평균을, 그러니까 제품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95%의 신뢰 구간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같거나 작게 되려면 표본은 최소 몇 개 해야 되는지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봐봐. 자, 그러면 표본 집단이 있을 텐데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 신뢰 구간. 길이 물어봤죠. 신뢰 구간. 아, 이제 그러니까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X바 뭔지 모르죠. 이 표본의 평균도 안 줘줬죠 지금. 그러니까 표본 평균 모르고 근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모표준 편차는 주어졌으니까 10. 자 모평균은 요 범위 안에 있을 거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냥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란 말이에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 이하여야 되냐면 1.4 이하여야 된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사라지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얘가 1.4 이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맞죠? 이때 이제 표본은 최소 몇 개 해야 되냐 이 부등식 만족시키는 n값의 최소값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겠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해봅시다. 자,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해보자. 일단 얘를 1.4로 나눠볼게. 그러니까 루트에는 여기다 곱하시고요. 양수니까 부동반 그대로죠? 얘는 이제 없애고 루트엔 여기다 곱고 얘 1.96을 1.4로 나누면 야 14 두 번 곱하면 196이 나오는 거 알지? 그지? 그럼 얘 1.4로 나누면 얘 1.4거든? 괜찮지? 그러니까 1.4 곱하기 1.4는 1.96이에요. 알겠지? 14 곱하기 14가 196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25도 하니까 또 덥네. 추우면 말해봐. 자, 그러면 1.4. 그러면 2 곱하기 1.3이 2.8. 28이네, 28. 그럼 이거 계산하면 28. 루트에는 자, 28. 양변 제곱하시면 되죠. 그럼 28 제곱하면 얼마냐면 784래요. 784. 그래서 최소한 표본 개수는 자 최소값은 784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이해가지? 그쵸?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현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자녀분을 내가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확통해서 모표준 평균 추정 부분을 모표준 추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맞는 말이죠.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것도 근데 무작정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공식까지 암기를 하고 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서 푸시면 돼요. 물론 암기도 해야 되겠고. 자 넘깁시다. 자 이제 마지막 쪽입니다. 대망의 그죠? 네, 모평균 추정의 마지막 부분이 8번. 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여기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집단이 또 있어요. 모집단이 있겠죠?
늘 정규분포를 따르죠. 연속확률 변수니까. 자, 모평균은 몰라요. 근데 표준편차가 0.4의 제곱.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는 모집단의 평균을 자, 신뢰도 95%로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을 하죠.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의 최소값거래요. 그러니까 L의 최소값거래, L의 최소값거래. 그리고 지금 신뢰도가 95% 추정이죠. 95%로 추정. 그럼 이제 표본평균이 모르겠지? x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95% 추정이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이거 0.4죠. 모표준 편차.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 우리가 보통 95%로 추정을 합니다. 모 평균을 구간을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면 절대값이거든. 얘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대.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마이너스 k 뭐 어떤 a 값이 마이너스 k 이상이고 k 이하면 절대값 a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k 이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 이 표현이 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k 이하면 얘는 마이너스 k, a는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거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겠지. 그럼 여기에서 x바를 다 빼. x바를 다 빼. 그러면 여기 x바 빼면 x바 이렇게 뺄 거 아니야? 그럼 m-x바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죠. 얘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 값이 같지. 그리고 부호만 반대잖아? 그러면 m-x바의 절대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차가 절대값은 차지? 얘가 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0.01 이하여야 되는데 맞죠? 그럼 얘가 0.01 이하여야 되니까 맞지? 요 값이 0.01 이하여야 되지 이 값도 이해가죠? 왜냐면 얘가 얘를 넘어가면 지금 얘 절대값이 0.01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0.01보다 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별표값이라고 해볼게. 얘가 만약에 얘보다 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뛰쳐나가게 되면 0.01보다 큰 경우가 생기지 않니? 맞죠? 아니 이거의 차가 0.01 무조건 0.01 이하여야 되는데 0.1 이하여야 되는데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0.01 밖에 벗어나면 안 되겠지. 여기 안쪽에 있어야지 얘도. 이해가시죠? 네. 왜냐면 95%로 신뢰보장 추정한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풀라는 얘기다. 밑에 있는 문제 선생님 유제 문제 슬쩍 봤는데 두 개 다 봤는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풀이 방법이랑.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모평균 추정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산항률 변수랑 연속항률 변수 선생님이 꼼꼼히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수능 뚜껑이나 문제집 풀면 뒤에 이산항률, 연속항률은 괜찮을 거야. 아마 그렇게 장난을 많이 못 칠 텐데 문제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이죠. 네, 거기를 잘 하셔야 된다. 아무튼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 뭐 계산하셔야죠.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양쪽에다가 100을 곱해봅시다. 양쪽에다 100 곱하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그 다음에 얘는 1. 그러면 양쪽에다가 루트 n 곱하면 루트 n 이렇게 얘 넘어가고 이쪽으로 얘는 10분의 4죠. 10분의 4 곱하기 196. 196 곱하기 4. 자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14제곱이고 얘는 2제곱이야. 그러면 지금 28제곱이거든 얘가. 그럼 아까 28제곱이 얼마였냐면 784인가 그랬어. 784 맞지? 784였지. 그래서 얘가 784. 야 계산을 하면 지금 이거 그냥 분모는 10이야. 자 루트 n인데 자 양면 제곱하면 얘는 100분의 자 784를 두 번 곱하면 제곱을 하시면 614656 614656 614656이 나와요. 784 두 번 곱하면. 그럼 여기 소수점 두 개 찍으면 얘가 6146 이상이니까 얘는 이제 개수니까 정수값이 자연수 값이죠. 그래서 개수는 6147개.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차가 0.02 이하가 이제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식이랑 개념이랑 확실히 아셔야겠죠? 네, 해서 확률 통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배웠던 부분 뒤에 통계 파트랑 조건방역 독립시행 오늘부터 시험 공부라 생각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선생님한테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알겠죠?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시행은 선생님이 뭐 그냥 문제풀이를 질문하는 게 빨라요. 왜냐면 뭐 거기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은 뭐 원하시면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개념 설명 다시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개별적으로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독립시행 그러니까 독립시행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독립적인 사건 시행을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게 뭐 개념 설명 별게 없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 독립적인 사건을 총 n번 시행했을 때 얘가 사건 A가 이게 이제 독립 사건이죠. 독립적인 사건을 총 n번 시행했을 때 얘가 R번 일어날 확률은 P의 R제곱. 그러면 안 일어날 확률 솔직히 1-P죠. 1-P가 n-R번 일어나는 이게 독립시행이거든. 이게 개념 별거 없어.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 뭐 그렇고 조건부 확률은 뭐 너네한테 공식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조건부 확률은 자 그 한글로 써져 있는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한글로 써져 있는 문제. 뭐뭐였을 때 뭐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PA분의 P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다 해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거든. 알겠니?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구하세요. 그럼 PA분의 얘가 일어난 다음에 얘가 일어나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 구하세요. 이런 거긴 한데 한글로 써져 있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된다. 알겠죠? 어차피 표 작성하는 거 있지. 이것도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기억 니은 해서 뭐 전체 학생 중에 이거였을 때 뭐 이게 뭐 남녀 이랬을 때 뭐 이런 족구한 문제는 이런 표 문제도 있지. 뭐냐면 그 A 남학생 여학생이 뭐 수강 신청 과목을 A를 수강하고 뭐 B를 수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뭐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뭐 많죠. 뭐 영화 A를 봤을 때 영화를 B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 전체 B를 선택한 학생이 총 100명일 때 그 중에서 100명일 때 그 중에서 그 B를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확률 여기가 뭐 20명이다. 그럼 100분의 20에서 5분의 1이 정답. 뭐 이런 표는 되게 쉬운 거고. 표는 시험에 나오면 그냥 다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표는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한글로 쭉 써져 있는 거 있지. 뭐뭐였을 때 이제 뭐뭐의 확률 구하세요. 뭐 이런 걸 잘 하시면 된다. 알겠죠?
특히 공뽑기 뭐 흰공이나 뭐를 뽑았을 때 그 중에 뭐 흰공이 뭐 무슨 홀수였을 경우 이런 거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끝났고 지금 거의 50분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그거 하도록 합시다. 자, 확통은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시험 공부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미적분은 선생님이 2교시 진도 빼고 그 다음에 3교시는 좀 다 같이 질문을 좀 받도록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일단 잠깐 10분만 쉬도록 합시다.